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정주영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강원도 통천 사람이죠. 서울에 내려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산책을 합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는 길이 거기 조선 총독부, 지금 이제 헐었죠. 김영삼 정부 때 그랬던가요? 거기를 걸어가면서 정주영이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이따가 돈 많이 벌면 저 건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야, 네가 시골서 와가지고 뭐가 있다고, 무엇을 배웠다고 저런 집을 짓고 사냐. 그래서 그런지 정주영은 어머니를 좀 싫어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이 좁은 소견, 배짱이 적은 것,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보통 어머니들은, 대다수의 어머니들은 정주영 어머니처럼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네가 뭐가 있다고, 딱 서울역에 내렸는데 저 이 서울역보다 더 큰 건물을 짓겠습니다 하면 100명의 99명 이상은 너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현실을 직시하라. 여기 와서 산 사람 코도 베간다는데 그런 정신은 어떻게 살래? 송충이는 솔잎 먹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열망한 만큼 성공한다. 포부한, 꿈꾼 그만큼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훈아와 남진, 그리고 조용필, 제가 어디서도 얘기했지만 공통점이 뭡니까? 가수, 성공한 가수, 남자 또 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부모가 말리는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독립한 사람입니다. 자, 인생은 독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는 독립입니다. 그래서 자녀도 독립시키는 게 중요하고, 자기도 나라에도 자녀에도 배우자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서 살다 가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적게 보면.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기만 하려도 매우 힘듭니다. 아마 열에 하나나 그렇게 될까 말까 그럽니다. 노인연금 주는 것 저런 거 다 안 받으려면 상당히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부모로부터, 부모가 말리는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독립해야 되잖아요. 교육은, 자녀 교육은 또 뭐라고 합니까? 탯줄이라고 해요. 탯줄 끊기. 자, 태어나면서 탯줄을 끊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 가면서 탯줄을 끊었죠.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계속 탯줄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선 탯줄. 근데 이것저것 또 다 끊고 부모를 떠나서 성공하겠다는 사람, 그 사람은 독립을 선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대한민국 독립 기념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개인 독립을 그렇게 외친 사람입니다. 부모가 반대해도 많이 반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중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독립선언 했죠. 탯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너는 우리 집에서 호적 파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그래, 내 고집대로 한번 해봐라. 내 맘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렵니다. 제 인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으면 이제 진짜 책임져야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부모가 무한 책임을 져줬죠. 대학 가, 결혼해, 이 일을 하라, 저건 하지 마라, 안 돼, 돼. 그러나 자기가 부모가 반대하는 그 가수의 길로 갔을 때는 이제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잖아요. 그것도 무한 책임을. 자칫 실패하면 얼마나 비난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가수? 웃기는 얘기. 3개월이나 한번 하는가 보자. 3년? 어떻게 버티는가 보자. 그럴 텐데 그런 독립선언하고 나와서 자기 책임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 부모가 나를 무시하고 부모가 반대했지.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지. 내가 뭔가를 해서 떠서 성공해서 금이환영해가지고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인정욕에 휩싸이겠죠. 첫 번째는 부모에게. 그러니까 나훈아의 몇 년 전이던가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테스형 거기에도 보면 그
부모 묘에 갔는데 부모가 자주 안 온다고. 나훈아는 최홍기죠. 본명이 최씨라고요. 그런데 가수들이 예명을 쓴 것은 자기 이름을 감추려고 하는 익명성 때문에도 그런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렇게 너는 최씨 집안에 그런 불명예를 남기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아예 최씨를 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본명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 최씨를 욕먹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최홍기가 나훈아가 된 거예요, 이름으로. 근데 나훈아는 부모가 검사나 판사, 이 권력자가 되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제 이 손자 장손인데 태어날 때 이 권자 지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권력기관한테 힘들었으면. 근데 저는 이거 안 썼습니다. 근데 저도 아버지 이름 지으라는 그거를 따르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뭐랄까요, 이게 독립선언을 한 건데 저나 제 아들이나 더 열심히 열망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부모가 그 꺼려하는 너 때문에 이 집안 망신이다, 가문의 수치다 하는 소리 안 들으려고 이름도 그렇게 예명으로 바꾸고 또 멋지게 또 뭐 예명으로 바꾸는 수도 있지만, 그러기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 길로 간다고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고 또 반대했는데 고집 부려서 독립선언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인이 아니라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열망하는 거예요. 노래에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20대들도 절망이 열망보다 커요. 이렇게 절망하니까 안 돼 나는 하면서 20대들이, 특히 20대 여성들이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돼 하고, 자 부모가 밀어줬는데 거기에서 몇 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진 다음에 한 번 성공하는 게 그게 성공의 법칙인데, 그냥 스스로 여기저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저도 500명대인데 500명대 이 색소폰 연주하는 사람들 걸 보면 이 동료의식이 느껴져서 유유상종이라고 반갑더라고요. 아, 이렇게 몇백 명대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것은 스스로 자부심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절망을 이기는 거죠. 이 절망이 열망보다 적어야 되죠. 그래야 희망을, 자기에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데도 이렇게 절망이 열망보다 커가지고 스스로를 버릴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고 부모 말에 순종했고 부모가 여리게 키워서 이 험한 세상,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데 지장이 있는 거죠. 그만큼 삶에 대한 열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이, 인생에 대한 열망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이제 안 되면 부모한테, 부모가 하라고 한 그 길에서 실패하면 자기가 노력 안 한 건 타단하고 부모 탓을, 아버지가 그리 가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니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안 해줬어요. 원망을 하는 거죠. 부모에게 기대 살아놓고. 그래서 이제 부모를 인질로 잡고 평생 부모에게 기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쭉 했는데 보라고 안 됐지 않냐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지 않고 부모를 책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모의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부모를 조종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부모가 돌아왔을 때까지. 그러면 부모는, 그래 내가 너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네가 그 길로 가서 실패한, 우리나라 사람 그렇잖아도 그 우리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 같은 부모 안 만났으면 참 잘할 판인데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릴 때 부모를 반대하고 나간 사람들은 금이 환영 안 닿으니까요. 성공해서 돌아와요. 열망하면 뭐가 좋은데, 열망하면. 자, 부모가 반대할 만큼, 만인이 반대해도 나는 이 길이다 하고 열망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속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속하는 거.
이것이 다이어트의 성공 비법이고 성공의 요체잖아요. 물론 열망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야망을 갖는다고 다 성공합니까? 꿈꾼다고 다 성공합니까? 이거는 열망은 성공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열망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망의 크기에 따라서 열망한 만큼. 그런데 지속이 시작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3월에 제가 그 학원을 뭐 한 15년 해보고 학교 그 다음에 이게 프리랜서 해봤기 때문에 1월, 2월에 열심히 한 사람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예비고 그 1, 2월 달에 고등학교 가면 무슨 공부를 하는가, 수능은 무엇인가, 또 논술은 무엇인가, 면접은 무엇인가, 내신은 무엇인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렇게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형 방법이 무엇인지 라도 알고 1, 2월에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리고 대학을 어디 가야 되겠다 하고 열망한 사람은 지속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3월에 가가지고 조금 오다가 아이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왜 이렇게 학교 애들이 안 좋아? 왜 이렇게 통학거리가 복잡하고 또 소문 많고 여기 질이 안 좋구만, 물이 안 좋구만. 그러면서 이제 핑계거리 삼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워지면 5월에는 중간고사 있으니까 그러다가 6월에 퍼집니다. 그러면 학교가 3년 내에 힘들어지는 거죠. 학생, 직장인, 노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망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도된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이 피아노 치는 것도 타자 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전문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열망하는 일을 지속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절제가 지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노력보다 절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이 유혹 많은 시대에 학생 때는 좀 가다 보면 뭐 놀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게임장 가자, 야 우리 저기서 뭐 콘서트 있다는데 가자. 또래들끼리 몰려다니는데 거기 안 빠지는 것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 한잔 하자. 아 오늘 뭐 내가 살게. 노래방.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열망하는 게 있으면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아, 안 돼. 난 오늘 가서 뭐 해야 돼. 유혹하는 또는 어떤 그 자기 절망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정도 절제할 줄 알고 인간관계도 절제할 줄 알고 그런 것이 바로 지능보다도 성공에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이 왜 열망이 없습니까? 자, 젊은 사람들은 절망의 크기가 열망보다 커서 그런데 노인들은 후회가 커서 그럽니다. 왜? 이제 내가 이 나이에 저도 58년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그럼 이거 시작 안 했겠죠. 근데 저는 인생에서 마무리하는데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던 지혜와 통찰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기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재능을 기부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만 나도 잘하면 이걸로 용돈이라도 벌 수도 있고 용돈 못 벌면 어때? 내가 열망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냥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가 열망보다 크면 이 나이에 무엇을 한다고. 그래 그때 한 방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 부모가 조금 더 밀어줬어야 하는데 그때 누가 보증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를 사기쳐가지고 그럴 때 거기에 언제 돈 갚을 거야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왜 이렇게 수업료를 많이 치르고 배웠는고 하는 후회. 그거는 과거를 보는 노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나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 지나온 그 세월 속에서의 실패를 떠올리면서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많으니까 앞을 볼 수가 없죠. 이렇게 앞을 보면 뒤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햇빛을 바라보면 뒤에 그늘이 있듯이 과거를 바라보니까 계속해서 그 흔적이 좋지 않은 흔적이 있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데 그러면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희망이 오기를 바랍니까?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까? 기회를 가서 잡아야지. 또 준비가 돼 있어야 희망을 잡고 기회를 잡죠. 그리고 없으면 희망을 만드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소박하게라도 희망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속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한 명이라도 이 말을 듣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나도 발전하고 이렇게 없으면 있는 곳으로 가고 없으면 만들고 그리고 또 없으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희망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식 있으면 그래도 자식이 나보다는 비전이 있지. 그럼 자식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해. 아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중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가지고 그때 오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그래 뭐 배우고 취미로 또 뭘 익히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희망을 뭐 거창한 데서 찾을 거 없는 거잖아요. 하루하루에서 바라는 거잖아요. 열망이란 게 뭡니까? 뜨거운 희망이에요. 뜨거운 희망. 말 그대로 뜨거운 희망. 희망은 뜨거운 열기를 지녀야 됩니다. 그 열기만큼 열망하는 만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린 사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또 만인이 안 된다고 하는 길을 간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무한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일을 지속하고 전문성을 추구하고 절제해서 성공합니다. 물론 가수들 보면 성공한 다음에 절제력을 잃고 그거는 가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시패스 사람도 그럽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시험 공부하는 동안 누리지 못한 것을 뒤에 누리느라고 그 전문가들도 보면 요란합니다. 집어보면 이게 술집에서 이런 데서는 그런 측면은 풀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이 금력 같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비교적 절제를 합니다. 이렇게 열망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이 나이에 하지 말고 70대도 80대도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 이런 인생 경험 같은 것은 70대 80대 또 성공한 사람뿐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뭐 이 나이에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저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시골에서 다녔고 그럼 대학도 지방대학 나왔고 그 나온 것만 해도 어딥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정규대학 나온 사람이 뭐 거의 10명 중에 유일한데 그거 감사해야죠. 오히려. 그러나 비교하면 저보다 좋은 데 많죠. 그러나 그때 또 평균으로 나누면 한 20% 안팎이나 대학 나왔을까요? 그렇게 저렇게 오히려 감사하고 미안해야 할 점이 많죠. 우리 가족 내에서만 봐도. 그렇게 그 자기 인생에 맞는 열망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멋지게 쓰는 방법 그것을 강구한다면 그게 열망이죠. 그게 꿈이고 못 이루면 어떻습니까? 열망한 만큼 살다 가면 되는 거죠. 예, 인생상 성형과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